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의 시세 동향을 좀 파악하고 그리고 거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2007년도 지금부터 11년 전의 가격이 20억이 갔는데요. 면적이 전용 면적입니다. 전용 면적이 151제곱미터니까 전용 면적은 45평이 되겠죠. 분양 평수는 뭐 3평에서 55평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중형 아파트, 국민주택 이상 훨씬 더 큰 아파트가 되겠는데 이게 2007년도에 20억이 갔는데요.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죠. 그 이후에 가격이 쭉 하락해서 2013년도에 무려 14억대까지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럼 한 7억 정도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2013년도 2월에 13억 8천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사실은 시세로 본다면 싸게 매입한 거지요. 그런데 이분이 2018년 4월에 26억 7천만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분이 샀을 때 기점으로 본다면 무려 93.4%가 인상됐습니다. 93.4%의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1세대 1주택을 가정해서 양도차익을 구해보고요. 또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고 얼마만큼 이득이 생겼는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분의 2018년 4월 양도가액은 26억 7천입니다. 자, 취득가액은요. 2013년 취득가액은 13억 8천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그럼 비용은 자본적시주의나 직접 양도비용, 취득세 등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매입한 금액과 양도한 금액으로 계산했습니다. 양도 차익이 12억 9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세대 1주택이라고 한다면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하니까 양도 차익을 가지고 계산해 봐야 되겠죠. 자,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은 일반적인 경우에 양도 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입니다. 9억 원 초과분만 과세하니까요.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양도 차익이 12억 9천만 원 곱하기 양도가액이 26억 7천만 원입니다. 분의 양도가액 26억 7천만 원 마이너스 9억을 하게 되면은 양도 차익이 8억 5,520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분의 양도 차익은 이 금액이 아니라 8억 5,520만 원이 양도 차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5년을 보유했으니까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40%를 공제합니다. 40%. 1년에 8%씩이죠. 3년이면 24%인데 5년이면 40%를 공제합니다.
40% 공제하니까 3억 4,208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빼니까 양도소득 금액이 5억 1,312만 원이 됐습니다. 여기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 공제하죠. 250만 원 공제하니까 양도소득 과세표준이죠. 과세표준이 5억 1,062만 원이었습니다. 자, 여기다가 세율을 계산하니까 양도소득 과표가 5억이 초과되면 올해부터 42%입니다. 그러면 6단계 5억까지는 1억 7,480만 원입니다. 플러스 5억 원 초과 금액이니까 1,062만 원에 대해서 42%입니다. 그러면 이걸 계산해서 더해보니까 세금이 1억 7,524만 6,040원이 양도소득세가 산출됐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지금 양도차익이 12억 9천만 원입니다. 이득 생긴 게요. 그런데 세금을 얼마 냈느냐? 1억 7,524만 6,040원을 냈기 때문에 벌어들인 이익은 얼마였느냐? 5년 동안에 벌어들인 이익은 11억 1,475만 3,960원을 벌었습니다. 자, 이분은 2013년도에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를 취득해서 5년 보유하고 있다가 이번에 5월 달에 이번 4월 달에 양도했는데 양도 차익은 12억 9천이 생겼는데 세금 1억 7,500을 빼니까 순수하게 벌어들인 돈이 11억 1,475만 3,960원이었습니다. 이것을 5년으로 나눠보니까 1년에 벌어들인 소득이 2억 2,295만 790원을 벌었습니다. 자, 어마어마한 수치 아닙니까? 1년에 순이익이 2억 2,200이었습니다. 자, 상상이나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5년 사이에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는 무려 93.4%가 인상됐습니다. 93.4% 5년 사이입니다. 네. 2013년을 기준으로 해서 저점으로 봤을 때 제일 고점입니다. 고점을 2018년 3월, 4월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티핑 포인트인데 이렇게 5년 동안에 인상된 금액을 조사해 보니까 93.4%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는 86년도에 신축했으니까 무려 32년이 지났지만 앞으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재건축이 앞으로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 아파트에 메리트가 있다면 지하 주차장은 없습니다. 주차장이 상당히 주차장이 높죠. 그런데 이 아시아 선수촌 메리트가 있다면 대지권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지권이 높습니다. 대지권. 건물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 면적의 대지 자기 지분을 말하는데 제가 대지권을 조사해 보니까 무려 68%가 해당됩니다. 자기 건축물 연면적의 68%가 대지권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지 가격이 개별 공시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역시 오래된 건축물이지만은
땅값을 대비하니까 이렇게 가격이 올해 들어서 4월에 26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은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9억 원 초과분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무려 세금은 1억 7,524만 6,040원이 세금이었지만 벌어들인 돈은 무려 11억 1,400만 원을 벌었다.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것은 2억 2,200만 원의 수익을 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소득 불균형이 양극화되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야기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누구나 좋겠죠. 그러나 너무 가격이 상승해도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매수매도해서 손해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저점에 취득해서 고점에 티핑 포인트 정점을 찍을 때 양도에서 양도 차익을 내는 분들도 있더라 하는 얘기인데, 자, 5년 동안의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는 무려 93.4% 가격이 상승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근데 요즘 정부가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증세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거래세가 높고요, 보유세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균형을 맞춘다면 보유세를 좀 인상시키고 거래세를 조금 내려서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거래세를 낮추게 되면 취득세라든가 이런 취득세 부담이, 세금 부담이 거래세를 낮추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내려도 문제가 있다. 어느 정도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래세를 조금 낮추고 보유세를 인상시키는 것도 합리적인 국가 재정 살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